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4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지금은 끝이 났지만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까지 전체 종목 전문적으로 모두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4개월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 총 8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주간 방송할 때도 또 그런 얘기들이 채팅창에 좀 종종 나오더라고요. 두폴 두조합 이제 쓰시는 분들이 고배당을 적중했을 때도 연승으로 카운트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시던데, 뭐 절대 그런 거 없이 제가 또 이런 연승 구간을 만들어냈던 사람으로서 어쨌든 두폴 두조합과 3폴 두조합 딱 이 주력 조합으로만 연승을 체크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뿌락질이 좀 많아가지고 아무튼 제 연승 이런 기록들이 좀 이제 빗바래지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어쨌든 우리 또 숲TV 여러분들은 이미 제 게시판과 그리고 또는 방송, 생방송을 통해서 다들 확인하셨겠지만,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라고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실제 적중 게시 글들입니다. 요거 따로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링크 남겨놨고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해당 날짜,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숲TV는 생방송이기 때문에 생방 기반이라서 이런 뭐 댓글들이나 또는 생방송 뭐 채팅들을 뭐 이런 걸 조작할 수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카카오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24시간 편안하게 문의 주셔도 바로 다 답변 드리겠고,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단기 패키지 참여하실 분들, 또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또 보여드렸었던 또 크리스마스 이벤트 이런 거 참여하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 또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숲TV 쪽지함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NBA 총 5경기 프리뷰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간은 역시나 또 적중입니다. 어제 또 올킬에 이어서 오늘도 깔끔하게 주간 적중 만들어드렸고, 어제 제가 승무패 그 다음에 핸디캡 구간에서 또 주간 올킬 한번 내어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또 배구도 또 한번 올킬 내주게 되면서 뭐 배구 라인들 그리고 쏘는 역배까지 좋았습니다. 잘 가져왔고, 뭐 NBA도 사실상 제가 늘상 이제 연승으로 치는 두폴 두조합 구간에서는 일단은 연승 구간이긴 합니다. 다만 요거는 양심상 제가 따로 강조해서 드리진 않을게요. 오늘도 3연승 도전 구간이긴 하다라는 거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폴 두조합 라인 꼭 가져가셔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욕 닉스랑 클리블랜드 경기,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매치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매치는 여러분들 그 시간이 겹치는 경기들이 없고 새벽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 듣고 바로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뉴욕 닉스랑 클리블랜드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뉴욕 닉스가 홈 경기라는 겁니다. 닉스의 홈 경기는 제가 형들한테도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지만, 우리가 공격 지표를 분석을 할 때 대개 7가지 정도를 나눠놓고 분석을 하는데, 그 7가지에서 단 하나도 원정보다 홈 경기가 떨어지는 게 없어요. 다 모든 구간들이 홈 경기가 다 앞섭니다. 그리고 뉴욕 닉스가 뭐가 됐든 간에 홈 경기에서는 마행 비율이 상당히 높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 시점에서 리그 30개 구단 중에서 홈 경기 마행승 비율이 가장 높은 세 팀이 제일 상위권 세 팀이 첫 번째 오클라호마, 두 번째가 뉴욕 닉스, 마지막으로 휴스턴입니다. 그만큼 홈 경기에서 경기력 자체가 아예 다르다. 이번 시즌 뉴욕 닉스의 홈 경기 무려 14승 2패입니다. 아예 원정 경기랑은 다른 차이점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닉스가 원정 경기가 6승 7패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홈 경기 뉴욕 닉스는 사실 반대를 보기가 좀 어려운 팀이다. 이게 첫 번째 홈 닉스의 강점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리바운드입니다.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했던 경기들, 제가 클리블랜드 뭐 직전 경기도 여러분들 다들 뉴올리언즈 프랜승, 어떤 형님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뉴올리언즈 프랜승 어떠냐고. 그러니까 누가 아마 그거를 승부로 가져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뉴올리언즈 프랜승 안 보인다, 이거는 클리블랜드 마인 할 때 됐다 계속 말씀드렸고, 클리블랜드 직전 경기 무려 140득점 넣으면서 마인 했습니다. 가장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두 가지가, 클리블랜드는 이번 시즌 딱 요 지표 하나로 승패가 대부분 결정이 됐어. 바로 리바운드입니다.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 리바운드 관리 잘 됐고요. 두 번째로는 백투백 경기긴 합니다만 이거 형들 제가 그때 별표 치고 어디다가 적어놓으면 도움 될 거라고도 말씀드렸죠. 대부분 여러분들 백투백 팀들이 요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적어두세요. 백투백 팀들이 홈에서 백투백 연전을 할 때 이 팀이 야투 팀일 경우 첫 번째 경기 때 외곽이 터졌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백투백 두 번째 홈 경기 때도 외곽이 대부분은 터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 때 좋았던 야투 값이 대개는 두 번째 경기에도 그거를 끌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곽이 터질 거라 말씀드렸고, 외곽 터지고 있는 클리블랜드 반대 보긴 좀 어렵다 그러면서 클리블랜드 많이 봤던 건데, 다만 오늘은 원정 경기입니다. 클리블랜드가 하루를 쉬었고 원정 경기고, 심지어 클리블랜드의 지금 현 시점에 그 일정이 4-3, 그러니까 4일 동안 3일 경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일정상 약세, 그리고 리바운드는 뉴욕 닉스는 현 시점 리그 30개군 중에서 리바운드 관리가 3위인가 4위인가 그렇습니다. 최상위권 중에서도 상위권 팀이에요. 여기는 2번 라인 조슈아트까지도 리바운드 쪽에서는 거의 뭐 경쟁력이 뚜렷한 상위권 레벨이기 때문에 오늘은 많이 밀립니다. 뭐 이제 야투 쪽에서는 클리블랜드가 그래도 닉스를 때릴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만, 홈 닉스라고 한다면은 야투값 자체도 다를 거고, 브런슨이 복귀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풀 라인업도 구축을 했고, 홈 닉스고 리바운드 앞서고 일정 앞서고, 이 경기는 닉스 승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좀 보고 있고요.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느린 템포는 아닐 겁니다. 팬들의 어쨌든 눈을 좀 즐겁게 해주려면은 좀 빠른 템포로 이어가지 않을까. 닉스 승에다가 닉스 오바 그리고 마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형들 여기 드르륵거리는 소리는 윗집이 의자를 좀 끄는 건데, 혹시라도 중간중간 마이크에 송출된다면은 좀 불편하시면 채팅창 좀 올려주세요. 좀 뭐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클라호마랑 샌 안토니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번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건 좀 그래서 좀 예쁘게 말 좀 예쁘게 해서 그 쪽지 붙여놓고 왔거든요. 쪽지 붙여가지고 그 문 앞에다가 적어두고 왔는데, 무시한다라는 거는 싸우자라는 걸까요? 가가지고 이제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은 서로 기분 안 좋을까봐 좀 예쁘게 쪽지 적어가지고 문 앞에 붙여놨는데 아직 못 보셨나? 어쨌든 형들 이게 분석 들으시면서 좀 이제 걸거치는 정도면은 미리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자, 오클라호마랑 샌 안토니오 경기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라호마가 이렇게 되면은 오클라호마는 진짜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천적이에요, 천적. 샌안토니오에게 이번 시즌 이제 두 번째 패배를 당했는데, 홈 경기에서 리그컵 한번 졌고 원정 경기 가서 복수한답시고 갔다가 130대 110점으로 오히려 두드려 맞고 왔습니다. 이유가 저는 사실 직전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왜 그렇게 경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크 데이그널트 감독이 굉장히 이성적인 전술을 쓰는 감독이고,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는 감독이 아닌데, 얘들이 후반전 보면 완전 디펜스 벨트 다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클라호마는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홈 경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투비 게임보다는 그냥 공격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직전 경기, 그러니까 지난 경기, 직전 샌안토니오 경기에서 졌을 때 그 전 경기 때 오클라호마가 멤피스를 상대로 16득점 차로 승리를 거뒀던 이유가 투빅을 뺐거든요. 투빅을 빼고 오클라호마가 지금 이번 신형들 이렇게 되면은 졌던 4번의 경기가 모두 다 공격력에서 밀리면서 졌단 말이야. 그러면 한 번쯤은 그냥 화력으로 한번 밀어붙일 법도 해요. 근데 어쨌든 직전 경기 때 화력에서 밀린다라는 걸 깨달았고, 중간쯤에 한 3쿼터 중반쯤부터 디펜스 벨트를 풀었는데, 그러면서 더 무너졌단 말이지, 팀 자체가. 그럴 거면은 초반부터, 어차피 오클라호마가 홈 경기 지표가 워낙 좋은 팀이고 닉스처럼 홈 경기에서 마행 비율도 좋은 팀이다 보니까, 이럴 거면은 아예 투비 게임 말고 그냥 디펜스 풀어버리고 외곽에서, 어차피 샌안토니오가 외곽에서 안 돼요. 그러니까 원정 경기가. 얘들은 홈 경기에서는 임팩트가 굉장히 좋은 팀인데, 가끔 샌안토니오가 원정 경기 때 헛짓거리를 할 때 보면은 외곽 야투값이 떨어지면서 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그러면은 오클라호마도 공격이 안 되는 팀이 아닙니다. 길저스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 자꾸 들어 누워서 문제라서 그렇지, 슬래셔형 가드기 때문에 포스트를 파고 들어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한 번쯤은, 어차피 지금 2패를 하고 했잖아. 2연패를 했잖아, 샌안토니오한테. 그러면 한 번쯤은 달려보는 게임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라인업을 또 이렇게 구축을 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대로 가진 않겠죠. 중간중간 계속 변화를 주겠고, 홈 경기고 크리스마스 경기고 2연패 중이기 때문에 뭔가 색다른 방법을 선택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가 특정 팀에게 3연패를 한다라는 건 좀 보기 어렵습니다. 26승 4패 팀이.
그러다 보니까 오클라호마 승적으로 한번 일단은 접근은 하는데 지금 배당도 올라요. 배당도 지금 1.1몇 배당이어서 1.2까지 지금 올랐고 해외 쪽은 계속해서 오클라호마 쪽으로 배당이 오르고 있대요. 그게 아마 웬반야마도 출전할 수 있고 또 최근의 상성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거 샌안토니오 프랜승을 보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죠. 핸디가 문제죠. 핸디가 문제인데 글쎄요. 일단은 홈 경기고 오클라호마가 홈 경기에서 제가 이제 두 자릿수 핸디캡을 받는 경우는 거의 오랜만에 봐서 그리고 어쨌든 하루 쉬고 홈 경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일단 언더 쪽과 그다음에 마헨승 이렇게 좀 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연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오클라호마가 하루 쉬고 어쨌든 홈 경기를 했다. 그리고 상대 상성을 깰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또 특정 팀 상대로 3연패는 생각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 오클 승에다가 저는 마인승 언더를 볼게요. 네. 그쵸. 멤피스랑 그때는 16.5 16.5 오늘 9.5 아닌가요? 근데 10.5인가요? 9.5 아닌가? 9.5 정도면 저는 오클라호마가 홈 경기에서 이 정도면은 땡큐라 봅니다. 8.5 8.5면 오히려 한 자리 되니까 이 정도면은 땡큐라고 봐야겠죠. 님 별풍선 우리도 1225개 적중 0009님도 기원. 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요거 분석 끝난 다음에 퀵뷰 한 장 드리고 바로 연장 처리해둘게요 형님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그리고 댈러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늘 골스 경기인데 오늘 댈러스 프랜승 쪽으로들 많이들 보세요. 제가 최근 중간중간에 이제 저도 분석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분석 방송 돌아다녀 보면은 댈러스 프랜승 쪽을 강조하는 곳이 좀 많더라고요. 그만큼 댈러스가 봐도 오늘 7.5 핸디캡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고 댈러스라는 팀이 최근에 공격력이 나쁘지도 않고 직전경기 덴버를 또 홈에서 131대 130으로 또 잡아내기도 했어. 근데 골스전에서 아무리 원정 경기라 하더라도 7.5는 너무 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직전 경기 덴버전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댈러스가 명확해요. 이게 상성이라는 게 덴버를 상대로 지금 두 번이나 다득점 끝에 역배승을 걷어냈는데 이유가 뭐냐면 외곽 디펜스 벨트가 무너진 팀들한테 강합니다. 그러니까 댈러스는 여러분들 냉정하게 평가합시다. 쿠퍼 플래그랑 앤서니 데이비스, 갈매기가 두 명이 다 먹여 살리는 팀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포스트 디펜스를 먼저 풀어버리고 외곽에서 때린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얘들이 외곽이 센 팀이 절대 아니에요. 포스트 라인 쿠퍼 플래그나 갈매기 라인에서 일단 기본적인 고득점을 만들어 놓고 상대 팀의 외곽 디펜스를 안쪽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외곽에서 공간을 만드는 그런 전술을 쓰는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홈 경기에서 두 개가 강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외곽 자체가 아예 다른 팀이 돼요. 직전 경기 제가 강승부로까지 피닉스 반대를 골스승을 봤던 이유 또한 골스가 홈 경기에서 이거는 화력으로도 의학 죽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골스 일반승을 그때 1차전 때 승부로 끌고 가서 가져왔던 거였고요. 두 번째 구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미 버틀러의 홈 효율이 많이 좋아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댈러스의 아까 말씀드렸죠. 댈러스의 지금 사실상 먹여 살리는 선수 댈러스라는 팀의 근본은 현 시점에선 쿠퍼 플래그긴 합니다. 쿠퍼 플래그와 매치업되는 게 지미 버틀러예요. 지미 버틀러는 여러분들 신인 사원들 루키 애들의 그야말로 재앙 같은 선수였습니다. 항상 워낙 노련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1대1 매치업은 저는 오늘 지미 버틀러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분석 외적인 이제 부분이긴 한데 제가 골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그리고 골스의 팬이기도 했고 골스에 대한 어떤 이제 제가 직전 그 승부 잡아냈을 때도 5할 승률에 대한 어떤 강조를 계속 드렸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골스가 그때 이기고 난 다음에 헤드라인으로 떴던 이유 그 기사가 골스 5할 복귀였거든요. 귀신 같단 말이야. 근데 골스가 여러분들 드레드먼드 그린이 직전 경기 때 스티븐 커 감독과 큰 마찰을 한번 일으켰잖아요. 스티븐 커 감독한테 어떤 미친 선수가 이제 욕을 합니까, 여러분들? F자로 시작되는 욕을 했고 그리고 팀 분위기도 그 드레드먼드 그린 때문에 너무 안 좋아졌고 근데 드레드먼드 그린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철부지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만 한 번 정도 사고 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경기 집중에 대한 레벨이 엄청 낮습니다. 그거는 드레드먼드 그린이 여태까지 제가 10년 동안 NBA를 받았던 모든 경기에서 지속했던 부분이에요. 항상 드레드먼드 그린은 한 번의 사건 사고 이후에 그 다음 경기를 거의 고점을 한번 찍습니다. 그만큼 집중력 자체가 높아지는 어쨌든 얘도 베테랑 선수입니다. 물론 드레드먼드 그린을 이번 시즌 골스가 트레이드 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렇게 되면 근데 어쨌든 드레드먼드 그린은 오늘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디펜스 레벨을 보여줄 거다. 매치업 되는 게 어쨌든 이제 갈매기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3번과 5번을 묶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크게 밀리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좀 아쉽죠. 오늘 받은 1.2 배당이 아쉽고 스테픈 커리가 크리스마스 때 못한다라는 거, 그런 외적인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만 이거는 상성상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질만한 게임 절대 아닙니다. 골드승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마인까지 보여요. 마인까지 보이긴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린 그것 때문에 팀 분위기가 좀 떨어졌을까봐. 왜냐면 그린 때문에 누가 나갔었어? 듀란트도 나갔죠. 조던 풀도 나갔죠. 그러다 보니 이제 괜히 지미 버틀러도 여러분들 한 성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둘이 괜히 좀 이제 안 좋은 트러블이 좀 있었을까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이너스 핸디캡은 그래도 댈러스 프랜승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댈러스 프랜 보시는 분들은 저는 오바를 보는 게 맞는 선택지라고 봐요. 골스보다 점수를 더 많이 넣었을 때 프랜승에 대한 메리트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댈러스 프랜승은 오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스승, 그 다음에 댈러스 프랜승 오바. 순서는 골스승 오바, 댈러스 프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레이커스랑 휴스턴 경기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바로 직전 제가 어제는 NBA 경기가 없었고 그 조합도 없었었죠. 그리고 그 지난 경기 때 클리퍼스랑 휴스턴 경기 프리뷰 들으신 분들은 정말 이거 도움 엄청 많이 되지 않으셨나요? 제가 중간중간에 NBA 전문 유튜버들의 연구 자료들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강조를 드렸잖아요. 휴스턴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번 시즌 여기 프론트로 우리가 3번, 4번, 5번이라 그러는데 포스트 코트의 오펜시브 레이팅이 굉장히 높아요. 역대급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얘들이 외곽에 아예 경쟁력 없는 팀인데도 3, 4, 5번에서 이 팀은 먹고 살았던 팀이었고, 그 이유가 바로 현대 농구 사회에서는 미들레인지 수비가 약화되어 있다는 것에 있어서 휴스턴이 그 부분들을 공략을 잘했다. 그러면서 케빈 듀란트가 사실 미들레인지 공략을 가장 잘하는 선수다 보니 휴스턴이 이번 시즌 펄펄 달고 있는 거다. 다만 바로 직전 경기 때 맞붙을 클리퍼스라는 팀 자체는 미들레인지 수비를 가장 잘하는 카와이 레너드라는 공수 겸장을 데리고 있고, 특히나 제임스 하든이 바로 직전 경기 때 휴스턴을 상대로 40득점 달성 시 NBA에서 역사적으로 딱 2명만 갖고 있는 기록이죠. 전구단 상대 40득점 기록. 그게 걸려있기 때문에 어쨌든 1번과 3번의 오펜스에서 휴스턴을 압도할 거다. 클리퍼스 프렌. 그리고 아침에 제가 3.03배당까지 올라갔을 때 그거 제가 역배 보라 그랬거든요. 역배 단풀 가실 분들 역배 단풀 가라고도 강조를 드렸었어. 그게 이제 휴스턴의 지정 경기 부진했던 이유였는데, 오늘은 조금 다를 겁니다. 레이커스라는 팀 자체가 포스트에서의 수비가 좋은 팀이 결코 아니에요. 다만 요 구간 디안드레 에이튼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저는 멍청한 선수 별로 안 좋아해요. BQ 높은 선수, 그리고 센스 있는 선수 좋아하는데, 디안드레 에이튼이 센스가 높은 선수는 아닌데, 다만 요즘 경기 하는 거 보면 어디가 좋냐면 돈치치랑 에이튼, 리브스랑 에이튼 요 구간에서 피켈롤 효율이 지금 1등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휴스턴이 외곽의 약점이 너무나도 크고, 그리고 미들레인지는 오늘 열어줄 수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휴스턴의 가장 큰 약점이 피켈롤 피켓밥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상성상 역시나 레이커스가 좀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돈치치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라 얘가 내일 경기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해. 디안드레 에이튼이 내일 많이 결정했다면 저도 휴스턴을 봤을 겁니다. 근데 디안드레 에이튼이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 돈치치 내일 출전 가능성 82%입니다. 이 정도면 꽤 높은 편이야. 돈치치와 오스틴 리브스가 모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가 그래도 케빈 듀란트와 신경전과 어느 정도 매치업을 낼 수 있고, 디안드레 에이튼이 오늘 나올 수가 있는 레이커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레이커스가 역배를 받았다? 홈 경기에서 크리스마스 매치인데 또 레이커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매치를 잘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이거는 레이커스 역배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언더오바가 살짝 좀 고민이긴 했어요. 이게 휴스턴도 그렇고 레이커스도 그렇고 최근에 득점 기복이 좀 있어서 저는 이거는 230점대라고 한다면 근데 오바 봐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크리스마스라서 저는 언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레이커스 역배 프랜,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이 직전 경기 때 이거 맞다, 언더버는 맞아.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스턴이 지금 원정 6연전인데 근데 이 6연전 중에서
최근에 원정 5연전 중에서 3번이 여러분들 연장 승부였거든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스턴은 지금 체력적인 측면도 말이 아닐 겁니다. 물론 직전 경기 클리퍼스랑 그 이제 레이커스의 그 경기장 거리 차이가 버스로 한 15분이면 이제 이동하는 거리긴 해서 크게 이동에 대한 체력 소모는 없었을 건데, 그래도 원정 5연전, 6연전, 그 다음에 연장 승부 여러 가지 많았고, 이거는 분명히 조금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은 덴버랑 미네소타. 와, 이거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형들 분석. 미네소타는 물론 올 시즌 미네소타는 진짜 4대 안 맞으신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근데 하여튼 미네소타 지금 4대가 안 맞아서 안 가져오려고 하긴 했는데, 자, 일단 가져왔습니다. 미네소타가 직전 경기 닉스를 상대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닉스가 외곽이 거의 전멸 수준이었고, 그리고 그때 앤서니 에드워즈 앤트맨을 3번에 두고 썼죠, 여러분들. 1, 2, 3번에서 사실상 3가드를 처음으로 이번 시즌 선보였던 미네소타였는데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득점 볼륨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외곽도 나름 나쁘지 않았고, 볼 잘 돌아갔고. 그러니까 미네소타의 강점이죠. 4번, 5번이 워낙 좋다 보니까 외곽에서만 터져주면은 이 팀 정말 무서워요. 거의 뭐 진짜 우승 후보로 봐도 됩니다. 애초에 형들 4번, 5번이 줄리어스 랜들에다가 루디 고베어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거의 최상위권 레벨의 선수를 데리고 경기를 하고 있잖아. 포스트는 외곽만 터져주면은 미네소타 잡을 수 있는 팀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좋은 레벨의 제 팀이고요. 덴버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가 좀 아쉬워요. 홈 경기가 아쉬운 이유가 뭐냐면 원정 경기는 수비가 되거든요, 나름. 근데 홈 경기는 진짜 수비가 아예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덴버의 홈 경기 이번 시즌 승률이 낮은 이유, 원정 경기를 오히려 더 잘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덴버 최근에 이제 댈러스한테 한번 지면서 전승이 깨지긴 했는데, 원정 전승이 깨지긴 했는데, 덴버가 원정 경기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한다는 거야. 이 팀이 완전한 공격 몰빵 팀이기 때문에 수비가 그나마 되냐 안 되냐의 차이는 크거든요. 결론적으로 홈 경기에선 수비를 아예 내려놓고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미네소타가 다시 한번 외곽에서 날뛸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덴버는 형들 제가 계속 어디가 문제라 그럽니까? 4번. 빨리 에런 고든 돌아와야 돼요. 이게 덴버 입장에서는 4번 구간의 약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매치업상 상대팀이 4번이 좋은 팀을 만났을 때 좀 메가리를 못 씁니다. 그게 오늘 이 미네소타 경기죠. 4번의 줄리어스 랜들은 앵간한 4번 포지션 난다긴다는 애들이랑 맞붙어도 여기선 안 밀려. 그리고 솔직히 뭐 요키치나 루디 고베어가 매치업이 자주 되겠지만 거의 겹치는 부분은 없거든요. 요키치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몰빵되어 있는 어시스트형 센터고, 루디 고베어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 몰빵되어 있는 리바운드형 센터이기 때문에 둘이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미네소타가 오늘 외곽에서 마음 놓고 볼을 좀 던져도 루디 고베어가 적당한 수준에서 리바운드를 따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3점을 쏠 때 리바운드가 좀 멀리 튀잖아. 미들레인지까지 튀는데 그 부분 4번 경쟁력 또한 줄리어스 랜들이 훨씬 더 좋다. 페이트 왓슨보다는.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네가 어쨌든 이런 덴버처럼 수비 안 되는 팀을 상대로 최근에 그래도 득점력이 좀 올라온 상태에서 역배를 받았다라는 거는, 저는 역배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프랜승이고, 마지막으로 오바, 이렇게 모두 보겠습니다. 근데 미네소타는 이번 시즌 정말 4대 맞는 분들 아니면은 엔간하면 건드리진 마세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중간중간에 좀 이제 일부러 좀 재밌는 얘기들도 좀 하고 잡담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5경기다 보니까 벌써 끝이 났네요. 어쨌든 5경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경기 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저는 오늘 딱 2경기만 좋게 보거든요. 그 멤버십 분들 데이터 발송 기준 첫 번째 조합, 그 조합만 제가 좀 강조해서 보기 때문에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멤버십 분들은 그 다음에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NBA 또 3연승 도폴 두잡 구간 또 도전해 보실 분들은 또 유튜브 이 댓글창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팁 여러분들도 오늘 지금 뭐 거의 시청자가 200명을 넘겼는데, 또 추천수는 제가 절반 항상 받습니다. 절반 눌리면은 따로 전체표도 공개해 드리니까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도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벤트 오늘 딱 하루, 또 좋은 날이니까 딱 하루 또 진행하고 있다 보니, 혹시라도 크리스마스 이벤트 지금 카톡도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 중으로 또 참여 여부, 또는 수TV 여러분들은 오늘 중으로 후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 NBA 3차전 승부입니다.